자, 이어서 선택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서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제 열심히 만든 자료를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쇄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건요. 자, 여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자료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아래 화살표 눌러주면 자료의 끝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현재 자료가 152 개예요. 자, 이것을 인쇄를 하게 되면 거의 A4 용지 3 장에서 4장 정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인쇄 미리 보기를 잠깐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현재 지금 모두, 네, 전체 3 페이지 중에 현재 1 페이지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첫째 페이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제목이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소제목이 없어요.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소제목이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제목을 표현을 해야, 예, 다음 페이지가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자세히 버튼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네 번째 탭에 시트가 있습니다. 반복할 행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어떤 행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할 것이냐. 자, 이 부분 선택하면 이 부분은 매 페이지마다 계속해서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눌러 주시고, 자, 확인해 볼게요. 미리 보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나오죠.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네, 연속적으로 소제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주 또 활용하기 좋은 거죠. 자, 이번에는 없애고 싶어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시트, 이 부분을 딜리트 지워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화면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화면상에서도 사라지고 인쇄할 때도 사라지고. 네,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 메모 입력하는 거 배웠잖아요. 자, 메모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여기 한번 입력해 보죠. 오른쪽 메모 삽입. 자, 2021년 10%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네. 10% 그냥 상승한다고 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인제 인쇄를 해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미리 보기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보이네요. 네. 맞아요. 인쇄가 기본적으로 메모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표시할 수 있게끔 해 줘야겠죠? 페이지 레이아웃, 자세히 버튼, 그다음에 시트, 여기에 보시면 메모가 들어가 있는데요. 시트에 표시된 대로 확인. 자, 이제 미리 보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렇게 메모가 표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봤어요. 물론 더 많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재를 책을 사서 보시게 되면 그 기능들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래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위에 있는 소제목이 안 보이게 돼요. 이럴 때 틀 고정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보기에 틀 고정이라고 있어요. 틀 고정. 현재 위치. 자, 틀 고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 고정이 된 상태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틀이 고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내려가도 소제목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도 김용곤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요게 바로 틀 고정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서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자, 취소하면은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많은 양의 자료를 볼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이걸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초반에 퍼센테이지 입력할 때 방법 배우셨죠? 처음부터 입력할 때 예를 들면 85%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숫자만 쭉 쓰고 그 숫자들을 100 으로 나눠서, 네, 소수점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퍼센테이지를 어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자, 거기에서 배우셨던 복사,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여기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일단 지금 보면 현재 대강당의 이용료가 120만 원인데 10% 인상한 값을 여기다가 다시 바꾸란 얘기예요, 값을. 그럼 보통 우리는 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식을 배우지 않았어요. 식을 배우지 않았는데 인상한 값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 볼게요. 일단 10%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110% 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여러분이 어떤 연산 작업을 하고자 하는 그 값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복사를 하세요. 자, 해당하는 부분에 마우스 갖다 놓고 영역 지정하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무조건 곱하기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여기 값들을, 네, 체크를 하고 곱하기를 해요.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되셨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0% 감액된 금액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컨트롤 C 불러 잡아 주시고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을 나눠라. 아니죠. 50% 곱하기죠. 죄송해요. 확인. 네. 그럼 이렇게 50% 삭감된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만 원씩 인상해라. 자, 해 볼게요. 자, 2만 원 일단 적어야겠죠? 자,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블럭을 잡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인상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확인.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또 다른 값으로 지정을 해 보세요. 자,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또 이런 작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여기 지금 행과 열을 바꾸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제목을 아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 보는 거죠. 블럭 잡고 컨트롤 C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선택하여 붙여 넣기, 아래 보시게 되면 행렬 바꿈이 있어요.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이렇게 조정은 더 하시면 더 이쁘겠죠.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부분도 또 한번 해 볼까요? 자, 블러 잡고 컨트롤 C 선택하여 붙여 넣기, 행렬을 바꿔라. 네.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 넣기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한데요.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수증인데요. 자, 여길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혹시 아래 한글 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래 한글은 표 기능이 아주 좋고요.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면은 아주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을 연속적으로 붙여 넣기를 해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엑셀에서는
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자,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이 옆에다가 갖다 붙여 넣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저는 똑같게 만들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했지만 결과는요. 원래 셀의 너비 그대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법을 찾으셔야죠. 자, 바로 복사를 일단 합니다. 아까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붙여넣기 부분에 열 너비라고 되어 있어요. 열. 현재 각각의 열의 그 크기들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또 해 볼까요? 갖다 놓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고 컨트롤 V. 네.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사실 엑셀에서 가장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높이도 마찬가지고 너비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 놓고 나중에 그 너비를 조정하느라고 고생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복사, 그다음 선택하여 붙여넣기, 너비를 먼저 이 부분을 복사를 하고 컨트롤 V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C,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 너비 확인, 컨트롤 V. 자, 이렇게 이제 복사를 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은 문자의 형태예요. 그죠? 들어가서 각각의 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내용도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글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삽입을 한다든가. 네. 또 아래로 내리겠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조정들을 좀 해 주셔야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어디 갔나? 삽입, 아래로 밀리기, 확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크기도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영수증을 글자의 형태가 아닌 그림의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글자가 아닌 그림의 형태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림으로 복사하는 방법, 또 하나는 카메라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다가 카메라를 넣어 볼게요. 초반에 또 이거 설명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눌러 주고 기타 명령 그리고 모든 명령 카메라 찾으셔야겠죠. 추가 확인. 자, 이렇게 일단은 바로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아이콘을 꺼내 놓으세요. 죄송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블럭을 잡으세요. 네,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그림으로 복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복사잖아요. 역삼각형을 눌러 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림으로 복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복사 확인. 그다음에 원하는 부분에 갖다 놓고 컨트롤 V.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가 글자의 형태는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셀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림은 클릭하면 조절점 8 개가 나옵니다. 얘는 그림이에요. 마음대로 이동 가능하죠. 또 이렇게 겹치기도 가능합니다. 네. 이게 바로 그림의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카메라라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자, 원본을 블럭을 잡고요. 카메라를 눌러 줍니다. 네. 눌러 주고 원하는 곳에 클릭. 네.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그림으로 복사, 여기는 카메라. 네.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카메라와 그림 복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일단 차이를 잠깐 보면은요. 얘는 그림으로 복사를 했는데요.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은 눈금선이 그대로 보이죠? 투명한 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는 뒤에가 흰색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눈금선이 안 보이는 거죠. 흰색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원본을 볼게요. 자, 여기 이름을 제가 바꿔 보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복사한 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카메라로 작업을 했죠. 카메라로 작업한 자료는 원본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네, 지금 한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카메라 그림 복사. 네. 지우고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림은 지울 때 점이 8개 나오면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그림이 아닌 글자잖아요. 예. 지우고 싶을 때는 블럭을 잡고 지우개, 모두 지우기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너비가 좁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지울 때 이렇게 열 머리글을 지정하신 다음에 삭제를 하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어요. 네. 자, 이 부분은 아까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송해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수치값을 변경시켜 주는 부분이었고요. 여기는 소제목의 위치를 바꿔 주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틀 고정.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인쇄할 때 네. 내용이 많으면 소제목을 매 페이지마다 인쇄하는 방법이었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메모는 내용이 없네요. 음.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예를 들면 메모가 있는데 인쇄하겠다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 들어가시고 이게 자세히 버튼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시트 탭 들어가셔서 메모 시트에 표시된 대로 네.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아까 네 번째 탭이 뭐였죠? 아 시드 탭이었군요.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까지 내용들을 쭉 한번 알아봤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조건부 서식을 마저 하고 이제 또 다음 걸 배워볼 건데요. 조건부 서식은 영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영역 안에서 어떤 뭐 평균값 이상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을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행 단위로 작업을 하는 다시 말하면은 식을 적용시켜서 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여러분은 식을 배우지는 않으셨으니까 이렇게 영역으로 지정하는 방법 좀 알아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식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여태까지 배웠던 글자 그 글꼴의 뭐 색이라든가 아니면 테두리 뒤에 배경색 이런 거 바꾸는 걸 우리가 보통 서식이라고 하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는 값을 찾아서 거기에다 서식을 적용시켜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걸 가지고 한번 해 볼까요? 네. 자, 여기 어 1 월을 가지고 해 볼게요. 1월 자료 중에서 일단 영역 선택을 하고요. 홈에 가시게 되면은 조건부 서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셀 강조 규칙이라는 걸 볼게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다 큼이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그 산술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다 큼 하면은 초과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일단 보다 큼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인제 여러분이 원하는 수치값을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5,000 이상을 표시를 해라. 그러면은 요 값이 지금 표시가 된 거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외에 눌러 주시면 여러분이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이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 맨 아래 보면 사용자 지정 서식이 있는데요. 이거 많이 보셨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바꿔 주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은 채우기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원하는 색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한번 해 볼게요. 확인, 확인. 네.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또 해 볼게요. 조건부 서식.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음 값의 사이에 있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쓰시는 거죠. 저는 3,000 에서 4,000 사이를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되죠.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음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볼게요. 자 2,510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세 개의 조건을 줬잖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3월 달에 2,510을 했는데 여기를 1,200 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누르신 다음에 규칙 관리로 들어가세요. 그럼 지금 현재 이 표에서 적용된 조건이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좀 전에 하고자 했던 게 2열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였죠 셀값. 자 선택하고 규칙 편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셔서 여기에다가 는 1200 네 그리고 서식은 노란색으로 바꾸시겠다. 확인, 확인.
확인. 네.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규칙 관리에서. 자 그럼 이번에는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지워 볼게요. 선택하고 삭제, 선택하고 삭제, 삭제.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딘가 모르는 부분에 또 있었나 봐요. 자 그러면은 더 쉬운 방법은요. 규칙 지우기 여기에서 시트 전체 이렇게 하시면 신경 쓰지 않고도 바로 그냥 "전체 다 지워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영역 잡아 볼까요? 자 이번에는 상위 하위 규칙을 찾아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상위 10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꼭 10 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나는 3 네. 자 지금 3 이라고 돼 있으면 보통 3 개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동일한 값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4 개가 표시가 된 거예요. 확인. 네. 자 이번에 들어가셔서 자 이번에는 10% 라고 되어 있는 거 아까는 항목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퍼센트예요. 자 그러면은 음 20% 정도 그렇죠. 이렇게 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반대로 뭐 하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평균 초과. 자체 내에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 값을 초과하는 걸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이번엔 평균 미만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 막대라는 걸 이용을 해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색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은 셀의 값을 "값이 클수록 막대가 길어집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겉에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대로 규칙 관리로 들어가셔서요. 자 규칙 편집. 자 여기에 보시면 테두리 부분에 실선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 없음 확인. 네.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대화 상자에서 다른 부분들을 한번 이것저것 눌러 보셔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또 영역 잡고 자 색조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네. 이렇게 색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요. 자 이번엔 아이콘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또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건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좀 볼까요? 여태까지는 숫자를 가지고 작업을 해 봤는데 문자로 한번 해 볼게요.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들어가셔야 돼요. 같음은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문자든 숫자든. 자 이번엔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카로 시작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카페라테, 카라멜, 카페모카, 카로 시작하는 것들.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식으로 적용되는 거 할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와 같은 것들을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요. 네. 수고하셨어요. 또 다른 부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합니다. 좀 전에 조건부 서식에서 영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행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커말 2급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무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행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일단 4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자로 지정하는 방법, 숫자 기준으로, 그다음에 날짜 기준으로, 또 논리 연산자가 있을 경우에 논리 연산자 이용하는 방법. 이와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지금 설명드리는 행으로 지정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식을 만들어 주시고요.
식을 만드실 때는 열 고정 지정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일단 행으로 영역을 잡아 볼 건데요. 지금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기존에 어떠한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고요. 필요 없는 거 지운 다음에 새로 시작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홈에 들어가셔서 조건부 서식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일단 규칙 관리를 먼저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규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필요 없는 거 지울게요. 규칙 삭제.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새로운 걸 만들겠다. 그러면 새 규칙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새 규칙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찬가지죠. 규칙 지우기에서 시트 전체 하면은 이 시트 안에 있는 전체의 조건부 서식이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자 일단 새 규칙 들어가죠. 그전에 영역을 먼저 지정하셔야겠죠. 소제목을 제외하고 영역을 잡아줍니다. 조건부 서식, 새 규칙. 그리고 여섯 번째 수식. 자, 여기에 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 항목을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가지고 할 거예요. 문자는 레프트, 라이트, 미드 중에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제가 제품 중에 아로 시작하는 걸 찾을 겁니다. 그러면 는 레프트. 자,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열 참조가 지금 보시게 되는 자 이 부분이 바로 절대 참조잖아요. 자 이 부분을 F4를 두 번 눌러서 열 고정으로 만들어 줍니다. 열 참조. 그러니까 열 참조라는 얘기는 옆으로 이동하지 말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체크해라.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글자 하나를 찾습니다. 찾아서 어떻게 아와 일치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아와 동일하냐. 동일한 걸 찾아라." 그런 다음에 서식을 시키셔야겠죠. 서식에 들어가서 일단 눈에 띄게 빨강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아메리카노. 그 아메리카노에 해당하는 줄, 한 줄이 네 서식에 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수정을 해 볼게요. 앞에 카로 시작하는 게 꽤 많죠. 카로 시작하는 걸 찾아라. 영역 지정 꼭 하셔야 되겠고요.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들어가시면 되겠죠. 아까는 필요 없는 거 지웠지만 이번에는 규칙을 수정하겠다. 어떻게? 아 대신에 카로 지정을 하세요. 확인. 네.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들어가는 방법은 일단은 영역을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홈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여섯 번째 수식을 사용해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네. 여섯 번째 거 선택하신 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식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열 고정 F4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인 경우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글자를 찾았기 때문에 레프트 함수를 써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해 볼까요? 여기에 앞에 라로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중간에 라로 시작하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 라로 시작하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일단은 계속 기존에 있는 거 수정하겠습니다. 규칙 편집. 자 여기에 레프트가 아니죠. 중간부터 시작하니까 미드. 자 첫 번째 셀 선택하고 F4 두 번. 몇 번째부터 시작하죠? 자 여기 보면은 카라멜하고 바닐라. 네. 일단 네 여기는 지금 앞에 세 자가 동일하게 나오니까 찾기가 조금 쉽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빈 공간도 포함하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글자 하나가 뭐 라인 것을 찾아라. 확인,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라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응용하시겠죠. 응용하셔서 뭐 레프트 미드 해 봤으니까 라이트 한번 조정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숫자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 월을 기준으로 한번 해 볼게요. 1 월에 보게 되면 1000이 안 되는
숫자가 두 개가 보이죠? 예, 1000이 안 되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규칙 편집. 자, 여기에서 지우고 는 무엇이 1월 데이터의 첫 번째 자료가 F4 두 번 눌러서 열 참조로 바꿔 주셔야 돼요. 자, 이 값이 이게 바로 미만이죠. 1000 미만의 숫자가 나오면 이런 뜻입니다. 네. 1000 미만의 숫자가 나오면 이와 같이 서식을 바꿔라. 확인,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쭉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 1 호를 기준으로 해서요. 3000, 네, 그러니까 3000 부터 3999 사이의 숫자가 나오는 것만 표시를 하고 싶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거는 어떤 하나의 값이 기준이잖아요. 1000 이상,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부터 이렇게 중간값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자, 편집에 들어가서 지우고요. 이럴 때 사용해 주는 게 바로 논리 연산자 and or와,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중간값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3000 이상, 4000 미만.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and 논리 연산자를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1월 달에 첫 번째 자료 F4 두 번, 여기에 일단 3000 이상이 고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 있죠. 자, 이 값이 이번에는 4000 미만. 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 중간값, 사이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 확인. 네. 이렇게. 그래서 네, 논리 연산자. 만약 뭐 여러 가지 조건, 네, 이용하실 때는 OR을 쓰시면, 중에 하나를 만족할다 그럴 때는 OR을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 또 어 AND하고 OR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AND 해서 앞에 카로 시작하는 거. 예.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 자, 기존에 있던 규칙에 또 수정을 해야겠죠. 자, 여기에다가 콤마. 자, 제품 중에 카로 시작하는 거 아까 해 봤죠. 레프트. 자, 첫 번째 선택하고 F4 두 번, 글자 하나가 무엇? 카로 시작하는. 네,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네. 자, 지금 여기는 조건이 3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1월 달에 판매액이, 예, 1월 달이 3,000과 4,000 사이의 값을 구하고 엔드니까요. 그다음에 그 제품명에서 앞에 카로 시작하는 그런 걸 찾겠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지금 현재는 조건을 3 개를 준 겁니다. 3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지정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OR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값과 또 여기에 보시면은 에스프레소 있잖아요. 네, 에스프레소. 자, 제품의 에로 시작하는 거. 그 둘 중에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은 AND는 그 모든 조건에 만족을 하게 되면 값이, 네, 그 조건에 만족하는 값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 값이, 예, 점점 줄어들게 되고, 지금 인제 해야 하는 OR을 하게 되면은 둘 중에 또는 셋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해 볼게요.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원래는 새 규칙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응용을 해서 계속 편집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말이 버벅대는데, 예, 이해 부탁드릴게요. 아직 잠이 덜 깼나 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편집. 자, 지우고
새로 해 볼게요. 는 오와 네. 자 일단 이것부터 시작할까요? 제품 중에 첫 번째 제품이죠. 네. 아우 레프트가 빠졌네. 레프트 여기 첫 번째 글자 하나를 찾아서 카가 되어 있는 걸 찾거나 만약 앞에 카는 아니지만 네 카는 아니지만 어 1월 자료에서 1월 자료에서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and 들어가겠죠? 자 1월 첫 번째 자료. 음 3천 이상이거나 다시 이번에는 4천 이렇게 이건 and의 괄호고요. 그다음에 or의 괄호 한 번 더 두셔야겠죠? 아이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음?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 월의 자료가 3,000 대 그러니까 3,000 부터 4,000 미만의 값을 표시를 했잖아요. 이거 외에 이거나 네 그러니까 1 월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앞에 제품 앞에 R로 시작하는 걸 찾아보자. 이럴 때 OR을 써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규칙 관리 들어가서 자 여기에 일단 잘 안 보이니까 요거를 잠깐 제가 복사를 해 놓을게요. 네. 아 오류 두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와 조건 무엇을 자 제품의 첫 번째 자료 글자 하나가 아와 같으냐 그리고 네 아까 주셨던 이 내용 있죠? and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오와에 닿는 괄호 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 시계 잘 안 보이시죠? 네. 바로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했던 내용이 여기까지였죠. 자 여기까지 해서 1월 자료가 3,000 번대 예 인 걸 먼저 찾아봤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 3,000 번대는 아니지만 아니더라도 앞에 제품명에 R로 시작하는 걸 찾아라.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 OR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거 아니더라도 그런 쉽게 이 값이 만족이 안 되더라도 여기가 만족되면 네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OR을 쓰시게 되면은 쉽게 생각하세요. 자료가 그 값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뒤에 여기 닫는 괄호 예 닫는 괄호를 오와에 닫는 괄호를 꼭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러한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or와 and 이제 쉽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좀 전에 이제 문자 해 봤죠. 숫자 해 봤죠. 이 날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임의대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자료가 이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자 네. 이 부분에 C열에 마우스 갖다 놓고 오른쪽 그리고 삽입하시면 이와 같이 열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입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 기존에 있던 건 전부 지울까요?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 자 제품 출시일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날짜의 형태이기 때문에 연, 월, 일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1988 년에 출시가 된 그 제품을 찾아보고 싶어요. 정확하게 1988 년. 자 그러면 이렇게 소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잡아 주시고 새 규칙.
자, 수식. 여기에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자, 연도 표시하는 함수가 이어져 어디에 제품 출시일의 첫 번째 자료를 기준으로 F사 두 번. 자, 이것이 동일하냐, 같으냐, 1988 년과 동일하냐,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날짜 함수는요, year, month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today.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지정하시고 서식 아까처럼 굵게 빨간색 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1988 년과 일치하는 걸 찾아봤습니다. 자, 블럭 지정 다시 하고 자, 그냥 규칙 관리 할게요. 네. 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제품 출시일에 보면은요. 가운데 부분이 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7 보다 작은, 그러니까 7 미만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찾아봅니다. 무엇? 월이니까 months가 되겠죠. 첫 번째 F사 두 번. 자, 이 값이 작다 7 그러면은 7 미만이니까 1, 2, 3, 4, 5, 6 예 6 월까지를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는 네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7 이상 또는 6 초과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예.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 7 이하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확인, 확인. 그러면 인제 1 월, 3 월, 5월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이번에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한번 해 볼게요. 오늘 날짜가 지금 1월 24 일이거든요. 자, 여기 1 월 그러니까 오늘의 날짜에서 월과 동일한 월을 찾아라. 그러면 today라는 함수를 주게 되면은요. 어 아 좀 전에 했던 경우는 정확히 뭐 상반기 아니면은 뭐 몇 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때는 그 그러니까 파일을 저장하고 1년 뒤에 열어도 그 파일을 열어도 똑같죠.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today를 쓰게 되면 1년 뒤에 했다. 그럼 이어가 바뀌겠고요. 또 만약 내가 5 개월 뒤에 이 파일을 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월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6 월을 찾겠죠. 이렇게 유동적으로 계속 그 값이 바뀌는 경우는 그런 값을 원한다. 이럴 때는 today 함수를 적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today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month 자, 이 값이 어떻게 되면은 month today 네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오늘이 아닌 2 개월 뒤 그러면은 또 여기 달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계속 바뀌는 부분을 원한다 그럴 때는 today 함수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확인,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1월 달이 표시가 되죠. 네. 이제 2 개월 뒤에 네 한번 꺼내서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이제 여기가 3 월로 그러니까 3 월이 되어 있는 거 이게 표시가 되겠죠. 그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의 식을 이용하는 행, 예, 행으로 표시할 때는 문자일 때, 수일 때, 날짜일 때, 그리고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느냐, 어느 하나 만족하느냐,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